디자인은 돌아오는 거야! 안녕하세요, 스튜디오 준태 미케입니다. 최근 이 폴더블 폰들의 핫한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려오고 있죠.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갤럭시 Z 플립 5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폴드 5의 언팩 행사가 앞당겨진다? 그런데 이 언팩 행사를 심지어 미국도 아니고 부산이나 서울에서 개최를 한다? 삼성은 그동안 이 폴더블 폰의 언팩 행사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번 진행했었거든요. 이걸 국내에서 진행한다고? 이게 될지 잘...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꼭 기정사실화된 내용 같은 느낌이에요. 삼성전자의 오랜 동지였던 이 구글에서도 최근 폴더블 폰을 출시했고, 또한 모토로라는 레이저 2023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스마트폰의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 이 폴더블 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.2%로 미약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이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거 보면 이 폴더블 폰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대세인 것 같아요. 새로운 기능들과 이 디자인을 탑재하고 쏟아질 이 다른 폴더블 폰들과 갤럭시 폴드 5는 어떻게 다를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. 먼저 갤럭시 Z 폴드의 디자인을 살펴볼게요. 이거는 공개된 렌더링 영상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. 언뜻 아니 자세히 봐도 뭐 변한 건 없어요. 저번 상태의 전면 디자인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6.2인치로 전작과 크기나 비율 변화가 전혀 없을 것으로 알려졌어요. 후면 카메라 선 부분도 전작과 동일해 보이는데요. 유일하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플래시 라이트의 위치 변화예요. 이 플립2의 플래시가 렌즈 맨 아래쪽에 붙어 있다면 플립 5는 플래시가 카메라 렌즈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. 작다면 작은 이 플래시의 위치 변화가 폴드 5에 어떤 효과를 줄지 생각을 해봤어요. 폴드 4의 경우 LED가 렌즈 밑에 있다 보니 카메라 선 크기가 커지는데 이 LED를 카메라 선 바깥으로 내면 아무래도 카메라 선 크기 자체가 살짝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. 카메라나 이 비디오 촬영 환경을 세팅해보면 렌즈가 뭐 옆에 있거나 위에 있지 이 아래쪽에 있진 않거든요. 이 플래시 위치를 옆으로 옮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기존 유출된 이 렌더링 이미지에 더 나아가 트리플 카메라의 섬 자체가 없어지고 최근 삼성에서 밀고 있는 이 패밀리 디자인, 이 물방울 카메라로 통일되지 않을까 추측해봐요. 아니나 다를까 최근 테크니즈 콘셉트가 이 삼성전자 출신 유튜버 슈퍼로도님께서 제공해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한 Z 폴드 5 렌더링 영상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나왔던 영상과 조금 다르게 이 카메라 섬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최근 삼성이 밀고 있는 이 패밀리 디자인과 딱 어울리는 컨셉이네요. 실제 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폴드의 무게와 두께가 사실상 무겁고 두껍다라는 건 큰 단점이에요. 이것 빼고는 다들 만족감이 엄청 좋은 폰이거든요. 저 역시도 최근에 이제 폴드 4를 해가신 분이 있는데 그 대화면을 보니까 아이폰 5인 저 역시도 구입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. 그리고 이 무게와 두께가 줄어든다면 이 실사용감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무게 역시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본격적으로 이 대형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2022년 출시한 이 폴드2의 무게가 282g인 걸 감안하면 이 4년 만에 무게가 무려 28g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28g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 이 500원짜리 동전 4개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.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4개 있으면 엄청 거슬리는데 굉장히 가벼워졌죠.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0.2mm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. 아주 미세한 0.2mm 차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이 베젤이 아주 약간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내부의 디스플레이는 7.6인치로 이 전작과 동일하다고 해요. 앞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눈으로 봤었을 때는 딱히 달라진 점이 아예 없다라는 거. 이런 가운데 외관상 가장 큰 변화는 이 접었었을 때 모양과 두께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됩니다. 바로 이 힌지 경첩 부분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. 루머로만 떠돌았던 이 물방울 힌지 적용이 이제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. 왜냐?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폰에 처음 적용하는 물방울 힌지의 첫 금형 제품이
5월 중에 나온다고 하네요. 최근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이 물방울 힌지에 대한 양산 승인과 출하 승인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폴더블 폰의 신제품용 부품 일부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니 새롭게 출시될 이 폴드5는 전작보다 착 붙어서 반으로 딱 접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기존 폴드4의 경우 U자형 힌지를 사용하면서 가운데 부분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두꺼운 부분은 15.8mm, 얇은 부분은 14.2mm로 접었을 때 두께가 차이가 났죠.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 이 들뜸 없이 완벽하게 딱 접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두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요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폴드5는 13.5mm의 이 단일 두께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하네요. 이 폴드4와 두께를 비교해봤었을 때 이 가장 두꺼운 부분과는 이 15.8mm에서 13.5mm로 무려 2.3mm나 얇아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립감 좋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. 기타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AP는 플립4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보다 업그레이드된 스냅드래곤 8 2세대 갤럭시 전용 프로세스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돼요. 폴드5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전작보다 더 밝아진 슈퍼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이 물방울 힌지 적용에도 이 S펜을 쓸 수 있도록 전자펜 신호를 받는 역할인 이 디지타이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S펜의 경우 전작과 동일하게 내장 슬롯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. 아마 이 기능은 폴드6에 추가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유명 IT 팁스터 요게시 브라는 본인 트위트를 통해 카메라 성능을 기본 카메라 5천만, 초광각 1200만, 망원 1000만화소로 트리플 후면 카메라를 탑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. 이 배터리 성능은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AP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배터리 효율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 이 크고 두껍고 무거웠던 이 아재폰의 대명사인 이 폴드4가 조금 더 얇아지고 가벼워질 수도 있으니까 좋긴 한데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. 이미 삼성전자는 2016년에 이 물방울 힌지 기술을 특허 출원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만 해도 안 이쁜 왜 U자형 힌지를 선택해서 출시를 했었을까요?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방수 방진 성능입니다. 물방울 힌지의 최대 장점은 주름 없는 이 폴더블 폰을 제공하지만 저 물방울 힌지 사이로 물과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 방수 방진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삼성전자는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통해 이 가혹한 환경에서 이 물방울 힌지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 다만 내구성 확보를 위해 이 물방울 힌지 축 이동에 필요한 공간이 커지면 처리 용량에 제약을 주거나 이 접었을 때 제품의 두께가 기대만큼 얇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살짝 걱정되긴 해요.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출시 중인 폴더블 폰에 물방울 힌지를 적용됐지만 내구성이 약하거나 제품이 오히려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삼성이 이 물방울 힌지를 채택하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물방울 힌지가 프리앵글 기능이 좀 부족해요. 그러니까 90도, 75도, 15도 이렇게 각각 접으면서 폴더블 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고정해주는 고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죠. 다만 이 세로로 접어 쓰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앵글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폴드5 같은 경우에는 닫힌 상태에서 쓴다거나 무조건 열어서 쓰기 때문에 이번에 물방울 힌지 도입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어요. 이 플립과 폴드 모두 물방울 힌지가 도입될지는 실제 출시가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새롭게 출시할 갤럭시 폴드와 5의 언팩 날짜가 당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. 해외 매체 기즈모 차이나는 국내 보고서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삼성이 7월 26일 언팩을 열고 Z 플립 5와 폴드 5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. 작년 폴드4의 경우 작년 8월 10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약 2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네요. 이 언팩 장소가 미국도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시 일정은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개 장소 변경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이 국내 판매량보다 해외에서 판매를 더욱 많이 올리고 있는 이 갤럭시 폰이기 때문에 이 IP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진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매년 폴드와 플립 이 삼성폰들은
8월 초쯤 여름에 출시하고,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쯤에 공개해서 10월이나 11월쯤에 국내에 정식 판매를 하고 있는데,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서 이 스마트폰 판매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. 제 생각에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플립의 디자인이라든지 폴드의 디자인을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애플의 판매량에 많은 영향력을 주거든요. 이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끌지 못해도 폴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갈아타시니까. 또 최근에 제 지인분들은 이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데요, 그건 나오진 않습니다. 그거는 당분간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플립5의 변화가 굉장히 커서 이 폴드5는 딱히 변화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,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폴드에 S펜이 탑재되거나 카메라 성능이 S 시리즈들보다는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밖에 다른 제품에 대한 정보도 차차 나오게 되면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부분이나 이 걱정되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스튜디오 준텔 리키였습니다. 유바.